국회 개원과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는 반쪽 참여로 시작이 됐습니다. 7개 상임위 구성 놓고도 국민의힘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 선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줄 때 받아나는 야당과 동참도 참여도 할 수 없다는 여당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지금 국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심상치 않죠. 예, 민주당은 나머지 7개 네. 줄 때 받아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를 받을 계획이세요? 아니면 전면 보이콧해서 나머지 7개도 다 민주당 가져라.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혹시 영화 부당거래 아십니까? 2010년도에 개봉이 됐나요? 예. 관객이 290만 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 전 재밌게 봤어요. 예, 러닝타임이 119분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유승범 배우가 아주 좋은 대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어떤 대사인지 기억하십니까? 검사를 나왔는데 모릅니다. 기억은 안 나요. 예. 호의가 계속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이 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 사유화를 한다. 라는 그런 생각 좀 비슷해요. 예. 지금 11개 상임위를 독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했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7개 받아라. 안 받으면 말고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의지할 수 있는 의회의 표준적 모델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7개 상임위를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좀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 예. 숫자와 힘의 논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곤혹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조금 전에 뭐 김용민 의원이 뭐 뻔뻔스럽다는 그런 용어를 쓰시던데 예.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국회는 합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합의 정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과방위원장도 아예 명문화 시켜서 찍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명문화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의회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합의를 하라라 그런 어떤 명령입니다. 그걸 일종의 법적인 용어는 관습적으로 된 어떤 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무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영화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얘기는 그럼 민주당이 계속 이제 수를 앞세워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강행 단독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게 쌓여서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거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4년 전에도 상임위 예. 독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아뜨거라 뭐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거칠 것 없는 민주당입니다. 예. 176석 여기에 소수 야당 같이 하면 190석 아니겠습니까? 거칠 것 없는 야당이지만은 깨쳐야 될 것이 있죠. 예. 민심은요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 의석이라는 거죠. 흔들 수는 있지만 부러뜨리지는 못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국회가 76년에 대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도도 없었고요.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목도할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어제도 뭐 4개 법안인가 예. 갑자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이요? 예. 예. 이거 보면은요.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독식하고 11개 상임위 독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의회 권력에 예.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4년 전에 21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18개 다 독식했잖아요. 총선 압승하고.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어요. 그러면 여당이 이제 국회 상임위 독식하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는데 지금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인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예. 여당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국회 앵커께서도 보이콧하는 게 이 정치 어떤지. 관련해서 앵커도 하고 계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 투표라는 것은 신성한 민주시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0.7%든 7%든 아니면 70%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킬 국민입니다. 예.
정부를 탄생시켰고 선거에 대선에 승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시 국민님이 갖고 있던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예.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선 승리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감수할 수 있고 비판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집권에 대한 철학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일종의 젠틀맨십입니다. 예. 그것이 의회에서 합의 정신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적당한 비판과 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이죠. 독주죠. 예. 다시 말씀을 드려서 표현이 좀 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적 쿠데타라고 봅니다. 의회적 쿠데타요? 예. 예. 자 그러면요. 의원님 이제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18개 다 보이콧하자라는 강경론과 야 그래도 우리가 여당인데 7개라도 해서 국회 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신중론이 부딪히고 있다는데 어느 쪽이 좀 우세합니까? 저도 어느 쪽에 설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저도 사실 고민됩니다. 예. 이건 왜냐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이죠. 그게 그러니까요. 한계입니다. 예. 이걸 보이콧하게 된다 그러면은 속이가 시원하겠죠.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일체에 협조할 수 없다. 예. 라는 어떤 강경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투영을 시키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좀 지지를 받아내고 이런 어떤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예. 정책에 대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도의적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은 예. 집권 여당이 그럴 수 있겠느냐는 또 비판이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예. 이 상황에서. 예. 국회가 정치가 마이크를 앞에 두고 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아니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네들의 다수의 힘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주겠느냐. 예. 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의 정치학자 린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했을 때라. 이렇게 지금이네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이죠. 딱이죠.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제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부가 탄생이 됐습니다마는 의회 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서 대응책을 대책은 가지고, 예.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론전으로 간다. 그래서 예. 여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어느 것이 국민들이 진정한 예. 또는 정직한 예. 또는 정당한 또는 객관적인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예.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개 법안은 어제 동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의원 정부 시스템에. 개정안이요? 자, 예.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요. 국민들을 공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내용. 내용이 말씀이세요? 어렵죠. 예. 이런 식으로 폭거리 일사는데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예. 그게 힘이 붙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입법을 독주를 하면 강행 처리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축적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된다는 건데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용어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요구권을 해드릴게요.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고 거부권에 대한 명분이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대통령의 권리라고 우리가 한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왜 그것이 생겼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법을 이야기할 때 민생법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정쟁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이 한계적으로 딱 명시화된 건 아닙니다. 정쟁법이라 그러는 것은 예. 이해적 당사자들의 충돌이 굉장히 예민하게 예상될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국법이라든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쟁점 유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민생법도 그렇지 않죠. 어떤 뭐 과학에 대한 뭐 청을 새로 세우자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고의적인 정쟁 유발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지층에 대해서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안 이런 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졌는데 예.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할 법안을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걸 제2요구를 다시 한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당내 얘기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룰이 이제 좀 세팅이 돼가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 가장 관심 있는 부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인 정치적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온다 봅니다. 왜냐하면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뭐 성찰의 기회를 삼는다, 자성의 기회를 삼다, 숙고의 세월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그 행태라 그럴까요? 예.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볼 수 없던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본다면은 예. 100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아침에 좀 보도 그다음에 어제 저녁 메인 뉴스 보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가 돼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세력이 친윤 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당장 최고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기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 봅니다. 정치는 세력입니다. 예. 이것이 부정적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철학과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혼자만으로 못 되는 거죠. 축구와 예. 똑같습니다. 예. 개인기에 스타 플레이는 있어도 패스를 받지 못하면 안 되죠. 예전에 김영삼 똑같은 대통령이 겁니다.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거다 뭐 그 얘기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세력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가지고 다시 동조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어떤 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 이 등등에 대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좀 맞다. 그래서 그것이 음성적이냐 양성적이든 예. 당내 의원들로부터 반향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 대표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력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음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성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한 분 한 분이 다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벌써요? 국민권익위 계속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요거를 이제 종결했습니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간 건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에서 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현석 총장이요? 우선 예. 권익위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됩니다. 국민 권익이죠. 예. 사법적 체계로 법으로 잣다는 사회는 원시적 사회입니다. 예. 그 전 단계에서 국민 권익위가 그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봤을 때 이건 법으로 갈 사안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부인, 즉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련 법들이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건 예. 권익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관습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치적 상황이라 봤을 때 법으로 가서 잣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서상 예. 좋지 않은 신뢰를 남길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래서 의미세요? 그러면 법으로는 문제 없지만 문제 없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논란의 영부인의 저 명품백 수수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세요.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라든가 예. 다른 다른 대립적 관계 있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다분한 어떤 성향을 보면은 정쟁을 유발시키고 여기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통치력에 대해서 예. 상당히 뭐 깎아내릴 듯한 폄하하는 듯한 그런 어떤 공격의 의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의원님 시간이 없는데 아쉬우시죠? 더 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더 하고 싶으시면 2부에서 한 5분 정도 더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의총이 다 돼가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